이 4.15 총선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격전지 중에 한 곳이죠. 서울 광진을에 김 기자 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연히 고민정 후보를 도왔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요. 동작을 지역을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여러 지역을 돌면서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동작을 지역에 가서 이수진 후보에 대해서 격려하고 이제 응원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내리 당선을 했던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싸움꾼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는데요. 나경원 후보 당연히 발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대 국회 국민들께서 보셨다시피 막말과 폭력과 싸움으로 얽혔습니다. 심지어는 동물 국회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질 않았습니다. 이 국회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 중에 장본인 누굽니까 여러분? 나경원 후보는 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싸우지 않고 일하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국회에서 싸움꾼을 몰아내주십시오. 우리 당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싸움꾼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위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저항했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작년 내내 이런 정말 오만한 정권, 이런 자신들 밥그릇 챙기고 기득권 챙기는 정권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서울 동작을을 찾아서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를 이제 응원한 건데요. 나경원 지금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을 했어요. 동물국회를 만든 장본인, 싸움꾼을 국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나경원 후보는 국민을 기만하는 궤변이자 감히 싸움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어제 이수진 후보를 응원하는 건 좋으나 어쨌든 상대 후보인 나경원 후보를 아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행보를 보면은 첫 방문지가 광진을이었잖아요. 고민정 후보. 그렇죠. 고민정 후보.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후보를 저격했고 그다음에 가면서 바로 동작을로 이동해서는 지금 나경원 후보를 저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임 전 실장의 저런 행보를 뭘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임 전 실장이 저런 건 굉장히 격전지를 다니면서 자기의 위상과 주가를 올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나경원 지금 후보를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임 전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국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전자적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저게 말이 안 되는 적반하장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거법을 이렇게 누더기 선거법 만든 건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4+1이라는 이름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렸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된 건데 그걸 가지고 저걸 싸움꾼 프레임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임 전 실장은 당시 어쨌든 청와대에서 직전이었지만 실장을 하면서 당청 관계를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저렇게 본인은 전혀 저렇게 아무런 관계도 없듯이 저렇게 남의 일 보듯이 이렇게 싸움꾼으로 몰아간다는 건 좀 굉장히 자기 반성이 없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최 원장? 예.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야당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종석, 나경원 두 사람은 아주 심한 악연이라면 악연이죠. 그런데 이제 임종석 의원은 선거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실 이제 동작을 지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작으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10군데 격전지 중에 한 군데를 들어갈 정도로 치열한 경쟁 지역이기 때문에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이라는 또 나름대로 그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몇 군데 이제 지역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찍어서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 유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공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나경원대로 또 강력하게 또 방어형 공격을 또 하게 되는 것도 어차피 선거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어쨌든 동작을 지역을 찾았고 쭉 이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응원 유세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격전지 동작을에 이어서 광진을이 있잖아요, 서울에. 근데 김 기자, 이 광진을은 고 후보 있잖아요, 고민정 후보가 무슨 글을 올렸는데 이게 좀 뒷말을 낳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지역구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여기에 고민정 후보의 부모님의 고향이 등장합니다. 광진 사람 고민정은 끈질긴 생활력을 가진 충청도 출신 아버지와 전라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은 지역구 현안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런 정책이 아니라 지역 인연이나 뭐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출신을 이야기한 것이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주민들한테 이제 글을 좀 발송을 한 거죠. 그 후보가. 그래서 이제 논란이 좀 됐는데 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 선거 공보물이라는 것을 집에서 아마 다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고민정 후보가 그 광진 주민들에게 발송된 선거 공보물에도 이런 글을 남겼답니다. 광진 사람 고민정 하면서 충청도 출신 아버지와 전라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라는 저 문장을 선거 공보물에 실었다는 거예요. 우리 배승희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게 어때요? 그냥 부모의 출신을 적은 건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뭐 선거를 하면은 고양이 발이나 손도 갖다 쓴다고 할 만큼 예. 뭐든지 이제 되기만 하면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과 관련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죠. 뭐 이 지역의 며느리, 이 지역의 딸, 이 지역의 손자, 이 지역의 손녀 이래가지고 갖다 쓰는데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또 어머니 아버지의 이 출신을 예. 이야기하면서 나는 광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고민정 이 후보한테 기대하는 거는 청와대에서 왔고 지금 여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 광진에 대해서 왔을 때 무엇을 또 새롭게 해줄 것이고 무엇을 나타내 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예. 그런 것보다는 너무나도 이 어머니 아버지 출신 특히 이거는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지를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공약을 좀 살펴보려고 했던 이 후보자를 기대했던 이런 예.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실망스러웠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최수영 평론가.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요즘에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렇게 좀 채용이 할 때도 블라인드 면접이라 해서 자기 어떤 살아온 지연 학연 이런 걸 전혀 기재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실력을 평가받아라. 근데 예. 그 선량을 하시겠다는 분이 저렇게 모든 이 자기의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저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다 갖다 붙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 하는 건 그야말로 저거는 얼마 전 오세훈 후보가 비판했던 것처럼 자기 모양은 없고 오히려 얹혀가려고 하는 캥거루 정치하려는 거 아닌가. 캥거루.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래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들 온전한 선량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요.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고민정 후보한테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도움이 된다? 예, 사실. 도움이 되니까 저런 거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논란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오세훈 후보한테 유리하지. 자꾸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자체가, 이 지역성이 오히려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목은 빨리 끝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민정 후보. 아까 이제 선거 공보물에도 어쨌든 저런 글을 이제 실었습니다. 선거 공보물도 참 다들 받아보죠. 우리 다들 받아보셨죠? 꼼꼼히들 좀 봐주셔야 돼요.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꼼꼼히들 좀 보시고 지역 일꾼들 한 표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서울을 좀 이렇게 짚어봤는데 부산으로 KTX를 타고 저와 함께 내려가 보시죠. 김 기자 어제요 부산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부산에서 이 사람을 또 응원했다면서요? 네, 이현주 부산 남구을 후보인데요. 그제 그 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현주 후보의 후원 회장이기도 한데요. 이현주 후보가 소개하니까 열심히 응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도 함께 보고 오시죠. 21대 국회의원 선거 남구을 지역을 지원하고 부산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이 여기 함께 하십니다. 저 이현주 후보의 후원회장이기도 하십니다. 이현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현주 후보를 또 많은 표를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여기서 당선이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인으로서 부산의 어떤 자랑스러운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어제 부산을 찾았고 이현주 후보만 저렇게 응원한 건 아닙니다. 부산에 출마한 통합당 후보 몇몇을 찾아서 격려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현주 후보의 후원 회장까지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저 이현주 후보의 당선에 통합당이 좀 약간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종희 선대위원장이요, 이현주 후보만 선대위를 그 후원회장을 맡은 게 아니라 예, 지역에 뭐 젊은 후보자들이 있는 곳은 대부분 다 맡고 선거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통합당의 텃밭인데 여기서 몇 석을 뺏긴 거 이게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믿지 말고 부산에서 전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호소를 외쳤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현주 후보의 이 지역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두 분이 지난 선거에도 또 같이 했는데 이번에도 같이 했다는 점에 그 아주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봅니다. 이 두 분이 지난 선거에는 민주당 옷을 입고 나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통합당 옷을 입고 나온 부분은 지난 시절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한 심판 그것 때문에 두 분이 진영을 바꿔서 넘어오신 거거든요. 예, 그런 점이 아마 부산에서도 굉장히 유권자들한테 각인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부산에서 또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이 모든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게 좀 선거에 지금 영향이 있어서 좀 우리 배승희 변호사가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이 김종인, 이현주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이러했습니다. 좌측에는 20대 총선이었겠군요. 2016년 총선 당시에는 당시에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대표였고 이현주 민주당 후보죠. 예, 광명에서 출마했을 때의 모습. 이번에는 이제 두 사람의 좀 이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이현주 후보는 민주당이 아닌 통합당 후보, 김종인 대표는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아닌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저렇게 4년 만에 사람은 같지만 저렇게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4년 만에 어떻게 정말 극과 극으로 바뀌었네요, 진짜. 예, 우리 최진 원장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정당이 하도 이렇게 뒤바뀌다 보니까요. 이게 발음할 때도 잘못 나오고 글을 쓸 때도 잘못 나올 정도로 헷갈리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당사의 일종의 이제 흑 역사라고 하는데 별로 이제 뭐 아름다운 모습은 사실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많은 정당들, 위성 정당 같이 나와서 지금 한 40개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헌정이론으로 가장 많은 정당이 나온 선거인데 참 유권자들이 어떻게 일일이 정당이 그런 것들을 잘 가려낼지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저렇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부산을 찾아서 통합당 후보를 격려하자 오늘 민주당도 이해질세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 떴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여기에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지금 좀 논란을 낳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특정 지역을 당 지도부나 관계자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갖고 있는 본인의 관심사라든지 본인의 추억을 얘기하게 마련입니다. 이해찬 대표 또한 오늘 부산을 찾아서 부산에 관련된 본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지역 비하 발언으로 비칠 수도 있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처가가 부산입니다. 78년도에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현재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열흘 동안이 마지막 고비길인데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걸 수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열흘 동안 절대 실수 없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오늘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부산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지역 폄하 논란에 휩싸인 것이죠. 부산에 경부선 철도 지원 공약을 설명하던 중에 부산에 올 때마다 내가 좀 매번 느끼는데 왜 이렇게 교통체증이 많을까?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다. 이런 얘기도 듣는데 이해찬 대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산광역시가 초라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찬 대표가 지금 과로로 쓰러졌다가 입원해서 이제 퇴원한 지 해서 이제 부산 지방이사를 간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의욕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산 분들이 그 제2광역시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선거 때 본인은 아까 말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본인 저렇게 초라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인천의 모 후보가 또 무슨 얘기를 하다 인천 총구석이라는 발언해서 굉장히 또 구설에 올랐잖아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그 비난도 많이 했는데 저는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좀 다급해진 이유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겁니까? 저게 뭐냐면 말이죠. 지금 분위기가 부산이 지금 4년 전에 있을 때와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라는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 있는 인물이 있어서 부산이 좀 이렇게 말하자면 민주당 쪽으로 단결을 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 주자로서 이제 호남 출신으로 대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부산 민심이 과거 같지 않기 때문에 저것을 되돌리기 위한 그다음에 좀 더 어필하기 위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조금 더 저렇게 자극적으로 꺼내는 바람에 저도 설화에 오르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예. 배수기 변호사. 예. 그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구설이 많았어요. 예전에 그 장애인들을 모임에 가가지고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꽤 논란이 됐었고 또 여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그 여성 비하 발언으로 꽤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는요 이 민주당이 반일 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일식집에 가서 사케를 마셔가지고 이게 행동이 맞는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25분 전에 실수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본인이 이제는 그 뭔가 부산이 왜 이렇게 초라한가라면서 약간 지역평화 논란이 되다 보니까 당대표로서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이 너무 이 발언과 행동에 조심성이 없는 거 아니냐. 결국 크게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은 앞에서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또 조국 사태에 대한 편을 드는 듯한 모습 그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최진 원장 보시기는 어떠세요? 저 실수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부산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 저는 왜 그렇게 문제의 발언이 될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이해찬 대표가 우리 집권 여당이 이기면은 부산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마 메시지를 좀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을 했는데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우아스럽고. 의아스럽다. 저는 솔직히 황교안 대표 발언도 키 작은 사람들이 뭐 투표 용지를 키 작은 사람. 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겠다 뭐 이렇게 해서 신체에 비하한데 저는 그것도 사실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 정도는 흔히 있을 수 있는 말이고 오히려 조금 전에 보면 말이죠. 심상정, 안철수 대표들이 했던 말들 아마 아까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방송에 뭐 도둑질, 바보, 뭐 살찐 돼지, 기생충 이런 것들은 정말 센 아주 막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가고 이 정도 발언은 총선 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다. 할 수 있는 발언, 여야 지도부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민감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부산 분들이 해운대나 이런 데 가면요. 굉장히 그 아파트도 크고 좋잖아요. 그래서 발전하고 있고 퇴근에는 기장까지도 아주 큰 특급 호텔이 들어서 가지고 많은 이 시민들이 놀러 오는데 초라하다라고 말을 한 걸 들어보면은 민주당이 도대체 부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저런 발언이 당대표에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표현이 있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이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이제 초라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 방송은 지금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저 멀리 부산광역시에서 정치데스크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부산광역시 시민들도 많이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여튼 이 선거 때요. 이분 얘기 안 나오면 약간 좀 심심하기는 해요. 여지없이 이분 얘기가 나옵니다. 자, 김 기자 설명 들어가 보죠. 네, 미래통합당의 중구 성동을 후보인 지상호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배우 심은하 씨잖아요. 지금 어제 영상인데 어제 선거 집중 유세에 나선 지 후보의 옆에 부인 심은하 씨가 깜짝 등장했다 이 얘기입니다. 지상호 후보가 유튜브에 이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고 사진도 함께 올리면서 부인 심은하 씨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진 같은 것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심은하 씨 좀 수수한 차림으로 마스크를 쓰고 옆에서 남편을 돕고 있는데요. 뭐 따로 공개 발언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아파트 앞에서 또 주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지상호 후보를 도와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서울 중구 성동구 을의 지금 통합당 후보 지상호 후보인데요. 글쎄 우리 최진 원장 또 보시기에는 저 심은하 씨의 등장이
표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되는데요. 네. 저는 저 보도 자체가 어. 좀 논란이 되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게 왜냐하면 남편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유명한 영화배우라면 당연히 나와서 지지 발언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같이 좀 그 지지도 호소해야 되는 건데 잠깐 나와서 마스크 쓰고 나온 자체가 글쎄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심은하 씨가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언론 외부 노출을 좀 많이 자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체가 아마 그 뉴스가 되고 있고 또나 지금 선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통합당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건데 만약에 마스크까지 벗고 적극적으로 남편 돕기에 나선다면은 아마 득표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 자체가 뭐 논란이라고 하기보다는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글쎄요.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최세혁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저걸 보면서 뭔 생각했느냐. 무슨 생각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말이에요. 삼무 선거예요. 그러니까 정책도 없고 이슈도 없고 후보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제가 저 여러 지역에서 다니면서 봤는데 배우자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마케팅. 조금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거나 조금 이제 그 대중과 스킨십이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오히려 이런 분들이 나서는 선거. 그러니까 사실 이번 선거가 굉장히 기현상 속에서 치러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에피소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상호 후보의 부인 심은하 후보가 남편 응원에 나섰다. 이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치데스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